네, 안녕하십니까. 시퍼스입니다. 오늘 또 오랜만에 템퍼스 AI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곧 템퍼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 발표 전에 최근 무슨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. 일단 템퍼스는 이번 분기에도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했습니다.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이 재무적 문제가 좀 부각되었는데요. 특히 6월 말에 발표한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좀 더 비중을 다뤘으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이건 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자, 일단 큰 흐름을 한번 볼게요. 템퍼스를 오랜 기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해할 텐데요. 이 그림이. 그러니까 사실 올 초 2월부터 4월까지 템퍼스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했죠.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템퍼스에게 이는 당연히 자금 압박을 주고 결국은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. 이것은 제가 지난 그러니까 분기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. 일단 전체적인 재무 흐름의 배경은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. 아이고. 자, 먼저 5월 14일에 발표한 내용이죠. 템퍼스는 이 베링거 인게라임과 단연간 파트너십 체결을 했는데요. 참고로 이 베링거는 1885년에 설립된 독일의 근본 있는 대형 제약회사입니다. 이 글로벌 20대 제약회사이기도 하고요. 2024년 기준 전 세계 145개국의 총 직원 수 약 5만 5천 명 정도를 보유하고 매출액도 290억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. 이번 협업의 목적은 단순하고 강력합니다. 이 AI 및 실제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암 파이프라인 개발 촉진을 위한 건데요. 이 템퍼스가 베링거에 대규모 환자 정보 및 AI 기반 플랫폼 제공을 하게 됩니다. 이 플랫폼 중에 렌즈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요. 베링거는 이제 이를 통해 자체 실험 데이터와 이 템퍼스의 환자 데이터 등을 결합해서 암 연구를 촉진하고 약물 타겟 발굴, 생체 지표 개발, 환자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템퍼스는 자체 보유한 이 플랫폼을 실제로 이 대형 제약 기업의 연구로 사용하며 이 심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. 네, 다음은 이 베라스템과의 협업 소식인데요. 베라스템은 이렇게 굉장히 큰 기업은 아니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2010년 설립된 미국의 바이오 제약 회사인데요. 주로 암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에 주력 중이고 티커는 VSTM입니다. 시가총액은 약 3억 불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. 크진 않죠. 근데 협업 목적은 중요해요. 템퍼스가 보유한 예전에 제 영상에서 설명 들었는데 이제 FDA에 승인된 이 컴패니언 진단 검사 키트가 있거든요. 이거를 베라스템의 글로벌 페이스 3 임상 시험에 활용하기로 한 거예요.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그러니까 이로 인해 이 정밀한 항암 전략을 강화하고 환자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데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겁니다. 특히 이번 협업을 통해서 템퍼스가 승인받은 이 자체 테스트 기술을 글로벌 임상 시험의 중앙 진단 도구로 확장하면서 이 개발 능력을 입증받게 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 베라스템의 사이즈가 작다라는 걸 중요한 것보다는 이 템퍼스의 이 승인된 이 진단 키트가 글로벌 페이스 3 임상 시험에 활용됐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네, 이제 향후 더 많은 기업들과 협업 가능성의 증가가 기대됩니다. 자, 다음은 이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아브람스 리서치 센터와의 협업인데요. 그러니까 이 센터는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한 센터라고 합니다. 이것은 2024년 설립된 이 최신식 시설로 주로 AI 및 유전체 연구의 첨단 허브로서 성장 중에 있대요, 미국에서. 여기에서는 주로 알츠하이머죠. 즉 치매와 관련된 유전체와 이 세포 유형의 연구를 하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 템퍼스의 AI 플랫폼 렌즈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연구센터의 신경 유전체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이번 협업 소식을 봐도 특징이 있죠. 역시 이 템퍼스는 이 암 연구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. 암과 관련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데이터를 쌓는 모습입니다. 아무래도 이 와이프와의 일도 있고 이 회사를 설립한 동기 자체가 이 암 때문이었으니까요. 근데 참고로 이번에 있었던 이 세 가지 협력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매출 효과나 수익 구조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은 제약사와 이 연구기관과의 이 플랫폼 협력은 굉장히 가시적인 거죠. 플랫폼 제공만으로도 업산된다. 죄송해요.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이 플랫폼 제공만으로도 이 템퍼스는 더 많은 데이터와 연구 결과의 공유가 가능하니까요. 또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경제적 혜자가 달성할 수 있죠. 자,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. 바로 이 오퍼링 관련된 소식인데요.
자, 이게 처음에는 원래 4억 달러 정도 규모로 발표를 했는데 잠시 뒤에 바로 이 6억 5천만 달러로 확대 발행하기로 결정했어요. 특히 초기 인수자들에게는 추가로 총 1억 불까지 더 구매 가능한 옵션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최대 7억 5천만 달러죠. 이게 원화로 계산하면 거의 1조 원이 좀 안 되는 돈인데 이런 중소형 성장주에게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. 이것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마 재무제표에 찍힐 텐데 정확한 액수가 얼마가 된 거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다행인 점은 쿠폰 금리는 연 0.75%로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고 만기율도 이게 2030년 7월로 약 5년가량 지속되는 장기사채예요. 네, 그래서 이 회사 측이 밝힌 용도는 이 전환사채의 용도는 기존의 고금리 채무들을 상환하고 이 캡콜의 거래 비용 지불과 기타 운영 자금이 메인이라고 합니다. 이 운영 자금에는 인수 합병과 이 투자도 포함되어 있고요. 즉 기존의 고금리 부채를 상환하며 이 자금을 확보하여 또 이제 현금 흐름의 개선과 향후 있을 추가적인 투자를 위한 이 준비를 해놓은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측이 돈만 잘 쓰면은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맞습니다. 근데 이 캡콜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자세히 봐볼게요. 이 캡콜은 사실 기업들이 최근에 자주 쓰는 전략 중 하나인데요. 원래 생각해보면 쉬워요. 원래는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이 옵션 기반의 해지 전략이에요. 이거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환사채 발행 시 신규 주식이 발행되면서 당연히 기존 지분은 희석되며 주가가 하락하는 관습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를 무서워하는 거고 다들. 예를 들어서 이 50달러에 전환이 가능한 회사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주가가 80불이 되면은 기존의 이 투자자들은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대신 기존 주주들은 그만큼의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희석되는 구조죠. 그렇지만 이 캡콜의 경우 미리 콜옵션을 회사가 사두면서 이 회사 측에서 미리 그만큼의 주식을 미리 확보해서 쌤쌤으로 넘기면서 이 실제 주식 발행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과거에 테슬라, 트위터, 쇼피파이, 엔비디아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우량 기업들이 전환사채 발행 시 이 옵션을 걸어두기도 했어요. 회사 측에서는 비록 이거의 콜옵션을 준비하는 해지 비용이 들지만 주가 희석을 그나마 최소화시키고 방어하면서 이 시장에 그나마 안심을 줄 수 있는 행위예요.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회사가 걸어둔 캡이 111.195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자 주가가 템퍼스의 주가가 55불이고 올타임 하이가 2월 달에 91불이었는데요. 만기일인 2030년까지 그러니까 5년 내로 이 111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자들이 이제 전환사채를 투자한 대규모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주가의 희석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즉 캡콜은 주가를 방어하는 이 방어막이 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가의 심리적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예를 들어서 111불이 넘어가면은 대량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텐데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. 그래도 아직까지 111불이 되려면은 지금 기준 2배나 더 올려야 되니까 일단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합시다. 일단 100불까지는 일단 가보고 생각해 볼게요. 네. 자, 템퍼스의 이번 분기 소식을 요약해 보았는데요.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점은 여전히 열심히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수많은 이제 협업 소식도 있고, 그렇죠? 항상 같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무조건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합니다. 그동안 큰 돈을 주고 강행한 인수합병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할 텐데 엠브리 등요. 그래도 이미 주가는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태긴 해요. 이 회사의 재무는 안 봐도 뻔합니다. 그러니까 자금 조달로 자산은 크게 증가되었지만 그만큼 부채도 많이 증가되었겠고요. 현금도 많이 증가했겠죠.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도 움직임이 바뀔 수 있어 보여요. 그냥 빚만 갚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만 쓰면은 암울하죠. 또 앞으로 또 대규모 투자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성장 그리고 또 성장 기대해 봅니다. 저는 그럼 실적 발표 후 실적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